선박이 멈추는 순간 바다도 멈춘다. 그런데 그 바다를 다시 움직이게 만든 건 다름 아닌 대한민국이었습니다. 한국 기술이 없었다면 우리 회사는 파산했을 겁니다. 10여 개국 해운업 관계자들이 동시에 외친 그 말. 도대체 한국에서 어떤 일이 벌어진 걸까요? 지금 실시간 감동에서 전해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죽어가는 바다를 보며 저희 마음도 함께 가라앉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에서 활동하고 있는 해양환경 NGO 아쿠아 호프 소속의 활동가 라파엘라 코스타라고 합니다. 저는 지난 10년 동안 세계 각국을 돌며 해양환경 문제를 조사하고 그 심각성을 알리는 다큐멘터리를 제작해왔습니다. 특히 남미 대륙의 해양 오염 문제는 제가 가장 중요하게 다뤄온 주제였어요. 어릴 적부터 바닷가 마을에서 자란 저는 바다가 주는 생명의 기운을 누구보다 사랑했고 또 그 바다가 서서히 죽어가는 모습을 가장 가까이에서 지켜봤습니다. 오염된 해안선, 사라진 산호초, 그 위에 떠다니는 기름띠와 쓰레기들. 무엇보다 슬펐던 건 그 바다에 더 이상 아이들이 들어가지 않는다는 사실이었습니다. 2024년 겨울, 저는 NGO의 특수조사 프로젝트 일환으로 브라질 남동부 해안의 대형 항만 지역을 촬영하고 있었습니다. 리우에서 남쪽으로 3시간가량 떨어진 산투스 항은 브라질 최대의 수출입 관문이자 대형 상선과 화물선들이 끊임없이 드나드는 곳입니다. 그런데 현장에 도착하자마자 예상보다 더 심각한 풍경에 충격을 받았어요. 기름 냄새가 섞인 짠 바람이 코를 찔렀고 항구 주변 바다는 무슨 탕후루처럼 끈적한 막이 형성돼 있었습니다. 해안 구조물엔 검은 덩어리들이 매달려 있었고 수면 아래로는 거의 빛이 들지 않을 정도로 오염이 심했어요. 특히나 제 눈길을 끈 건 선체 밑바닥의 해조류와 따개비들이 마치 기생충처럼 달라붙은 수십 척의 배들이었습니다. 오래 정박한 듯 보이는 배들은 마치 철제의 괴물처럼 무기력하게 바다에 떠 있었고 현지 전문가들은 이 부착 생물 때문에 연료 효율이 3040%까지 떨어진다고 설명했습니다. 선박 하나가 하루에 소모하는 연료만 수백만 원이에요. 그런데 따개비나 해조류가 선체에 붙으면 연료 소비량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그만큼 탄소도 더 배출되죠. 이건 경제적 문제를 넘어선 거예요. 지구가 무너지고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현장에서 만난 선박 기술자는 절박한 표정으로 설명해 주었어요. 저 역시 머리로는 알고 있던 사실이었지만 이렇게 실체를 눈으로 보고 나니 그 충격은 말로 다 표현하기 어렵더군요. 그날 이후 저는 밤마다 바다를 바라보며 생각에 잠기곤 했습니다. 우리가 지금 하지 않으면 누가 대신 바다를 살릴 수 있을까? 그런데 정작 우리 NGO 내부에서도 마땅한 해결책은 없었습니다. 지금까지 수없이 논의되어 온 전기 선박이나 수소 연료 추진선 같은 대안 기술들은 아직도 초기 단계였고 특히 상업화된 대형 상선에 적용하려면 수십 년은 더 필요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이었습니다. 그러던 중 한 국제해양기술 포럼에서 발표된 뉴스를 우연히 접하게 됐어요. 한국 스타트업 세계 최초 자율선박 청소 드론 상용화 성공이라는 기사였습니다. 처음엔 저도 믿기 힘들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한국이 해운 기술에서 이렇게 앞서 있다는 소식을 접한 게 처음이었거든요. 기사에는 오션리브라는 스타트업의 이름이 있었고 그들이 개발한 기술은 바다 위를 자율주행으로 떠다니며 운항 중인 선박의 선체를 청소할 수 있고 동시에 바닷속 미세 플라스틱까지 수거할 수 있는 하이브리드 드론 시스템이라고 소개돼 있었습니다. 정말 이게 가능하단 말인가? 궁금증과 동시에 강한 호기심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어진 영상에서 저는 부산항 한복판에서 실제로 드론이 선체를 스캔하고 따개비를 제거하는 모습을 목격했습니다. 드론이 지나간 자리는 마치 새로 도색한 듯 말끔했고 테스트에 참여한 관계자들이 실시간으로 데이터를 수집하며 연료 효율이 즉시 회복되는 걸 확인했다고 설명하고 있었어요. 그날 밤 저는 그 영상을 수십 번 반복해서 보았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직접 가서 확인해보자. 만약 저게 진짜라면 바다를 살릴 유일한 희망이 한국에 있는 것일지도 몰라. NGO 측에는 긴급 연수를 핑계로 일정을 조정했고 단 한 장의 항공권을 끊었습니다. 목적지는 대한민국, 그리고 기술의 도시 부산이었죠. 브라질과 한국은 거리상으로나 문화적으로나 먼 나라이지만
그 순간 제 마음에는 오직 한 가지 생각뿐이었습니다. 지금 바다를 구할 수 있는 마지막 열쇠, 어쩌면 저기 있을지도 몰라요. 이렇게 제 여정은 시작됐습니다. 낯설고 긴 비행, 그리고 아직 확인되지 않은 기술에 모든 희망을 걸어야 했던 이 결심이 제 인생 전체를 송두리째 바꿔놓게 될 줄은 정말 몰랐습니다. 한국에서 마주한 작은 연구소. 그곳엔 바다를 살리겠다는 커다란 꿈이 있었습니다. 한국에 도착한 날, 저를 맞이한 건 생각보다 차가운 바람과 낯선 풍경이었습니다. 브라질의 햇살과는 전혀 다른 회색빛 하늘 아래 김해국제공항의 입국장에 서 있는 제 마음은 기대와 불안이 뒤섞여 있었어요. 정말 내가 제대로 온 걸까? 그 작은 기사 하나만 믿고 이 먼 나라까지 찾아오다니 너무 충동적인 건 아니었을까? 하지만 바로 그 순간 제 이름이 적힌 손팻말을 든 청년이 다가왔습니다. 이름표에는 오셜리브 기술연구소 강윤호라는 글씨가 적혀 있었죠. 라파엘라 코스타 씨 맞으시죠? 저는 오셜리브 대표 강윤호입니다. 먼 길 오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예상보다 훨씬 젊은 인상이었습니다. 약간은 긴장한 듯 하면서도 정중한 말투. 그리고 눈빛만큼은 단단히 무언가를 품고 있는 느낌이었어요. 저는 조심스럽게 인사를 건넸고 우리는 함께 부산 강서구에 위치한 오셜리브 연구소로 향했습니다. 차창 밖으로 보이는 풍경은 마치 한 편의 다큐멘터리 같았습니다. 산업시설과 항만, 드넓은 바다와 크고 작은 선박들이 함께 공존하는 도시 이곳이 진짜 해양 기술의 심장부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윤호 대표는 이동 중에도 꾸준히 설명을 덧붙였습니다. 오셜리브는 아직 작은 회사입니다. 하지만 저희가 만든 블루서클 기술은 상용화에 가장 가까운 해양 정화 시스템입니다. 선체 청소뿐 아니라 미세 플라스틱 수거와 기름막 제거 기능까지 탑재되어 있어요. 정말 그 모든 걸 동시에 할 수 있는 건가요? 직접 보시면 아시게 될 겁니다. 조금은 자신감 넘치는 대답이었지만 이상하게도 허세처럼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몇 년 전 NGO 활동 중 만난 유럽의 대형 기술사 대표들과는 전혀 다른 분위기였거든요. 말수는 많지 않았지만 그의 눈빛에는 기술이라는 단어에 대한 진심이 담겨 있었어요. 연구소에 도착했을 땐 이미 저녁 시간이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생각보다 작은 건물이었지만 내부에는 활기찬 분위기가 가득했습니다. 2030대 초반으로 보이는 연구원들이 각자의 자리에서 몰두하고 있었고 누군가는 회의 중, 누군가는 납땜과 조립에 집중하고 있었어요. 윤호 대표는 저를 연구소장인 박지수 박사에게 소개했습니다. 차분하고 섬세한 성격의 여성 연구자였는데 과거 해군기술연구소에서 무인수중기기 관련 프로젝트를 주도하던 인재라고 들었습니다. 라파엘라 씨, 저희 기술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직접 보여드리겠습니다. 연구소 한편에 마련된 테스트 공간에서 드론이 처음 모습을 드러냈을 때 저는 솔직히 조금 놀랐습니다. 생각보다 작았고 외형은 오히려 장난감처럼 보였거든요. 그런데 박 박사는 그 모습을 보고 웃으며 말했습니다. 겉모습만 보고 판단하시면 안 돼요. 이 아이는 수심 30m까지 자율 운항이 가능하고 자력으로 선체에 밀착해 부착 생물을 제거할 수 있어요. 동시에 수중 쓰레기 수거도 병행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진 시연, 드론이 수조속 모형 선박에 접근하더니 순식간에 미세한 움직임으로 선체에 밀착했고 회전 브러쉬가 부착된 해조류를 정밀하게 긁어냈습니다. 동시에 카메라가 전방의 청소 상태를 실시간으로 중계했고 수조 내에 뿌려놓은 플라스틱 입자들을 빨아들이는 시스템도 작동했어요. 그 순간 저는 숨을 멈췄습니다. 실제 현장에 적용 가능한 기술이다. 지금 이 기술은 어느 단계에 있나요? 상용화가 가능한 수준인가요? 이미 일부 해운사에서 파일럿 테스트를 진행 중입니다. 싱가포르, 인도네시아 해역에서 실험을 마쳤고 연료 효율은 최대 37%, 탄소 배출은 25% 감소하는 수치를 기록했습니다. 그런데 왜 아직 세계적으로 알려지지 않았죠? 제 질문에 박지수 박사는 살짝 미소 지었습니다. 한국에서는 작은 기술이라고 평가받기도 해요. 세계 시장은 아직 이 기술이 필요한 줄조차 모르고 있으니까요. 그 말을 듣고 저는 마음 한편이 저릿해졌습니다. 이토록 뛰어난 기술이 있는데도 제대로 평가받지 못하고 있다는 현실. 반면 유럽의 대형 기업들은 막대한 마케팅 자본과 로비력으로 시장을 주도하고 있었죠. 저는 그날 밤 호텔에 돌아와 윤호 대표와 박 박사가 설명한 자료들을 다시 복기했습니다.
그리고 확신이 들었습니다. 이 기술은 지구를 살릴 기술이다. 이걸 반드시 세상에 알려야 해요. 하지만 그렇게 순조롭게 흘러가지만은 않았습니다. 바로 다음 날 제가 속한 NGO 본부에서 경고성 메일이 도착했습니다. 지나치게 특정 기술 기업과 밀접한 협업은 정치적 오해를 부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익명의 메시지 하나가 더 도착했어요. 오션리브의 기술은 조작된 테스트 결과일 수 있습니다. 확인되지 않은 기술에 대한 과도한 홍보는 NGO의 신뢰를 해칩니다. 그때부터 뭔가 이상하다는 느낌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누군가가 이 기술의 확산을 막으려 하고 있다. 하지만 저는 결코 물러서지 않기로 결심했어요. 바다는 지금도 누군가의 이익 때문에 고통받고 있으니까요. 누군가는 기술을 이용해 이익을 얻으려 했고, 저희는 그 기술로 세상을 바꾸려 했습니다. 연구소에서의 하루하루는 숨가쁘게 흘러갔습니다. 저는 오션리브 팀과 함께 기술 설명 자료를 정리하고 실제 사용 사례를 수집하며 다가올 글로벌 시연회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아침, 연구소의 분위기는 평소와 달랐습니다. 평온하던 공간에 긴장감이 흐르고 있었어요. 라파엘라 씨, 급한 일로 회의가 소집됐습니다. 서버 보안팀에서 이상한 흔적을 발견했다고 합니다. 박지수 박사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심각했습니다. 연구소 회의실에 모인 우리는 곧 보안 담당자로부터 충격적인 보고를 받게 되었습니다. 지난 이틀간 연구소 서버에 3차례 외부 접속 시도가 있었습니다. 모두 다 해외에서, 그것도 유럽 IP 주소였습니다. 특히 마지막 시도는 연구소 내부 핵심 기술 파일에 접근하려고 했어요. 해킹이라는 말씀이신가요? 그렇습니다. 추적 결과 IP는 프랑스 파리에 있는 한 해운기술 대기업과 연결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블루웨이브 인터내셔널이라는 회사입니다. 그 이름을 듣는 순간 저는 온몸이 얼어붙는 듯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바로 며칠 전 제가 속한 NGO 본부에서 기술 홍보 자제를 요청한 메일이 왔을 때 발신자 중 한 명이 과거 블루웨이브의 외부 자문역이었다는 사실이 떠올랐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이 이 기술을 노리고 있다는 뜻인가요? 윤호 대표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미 몇 번이나 기술 협상을 하자고 접근해왔습니다. 우리가 거절하자 이제는 다른 방식으로 빼앗으려 하는 거겠죠. 사태는 여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이틀 뒤 연구소 근처 CCTV에 의심스러운 인물이 촬영됐고 연구소 내부 보안구역에서 무단 접근 시도가 포착되었습니다. 그 인물은 다름 아닌 최근 입사한 신입 연구원이었고 조사 결과 그의 연락처가 블루웨이브의 유럽 지사와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도대체 왜 이런 일이 계속 벌어지는 걸까요? 저는 스스로에게 묻고 또 물었습니다. 하지만 답은 명확했습니다. 이 기술이 진짜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진짜가 지금 세상의 질서를 바꿀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그 시점에 저희 NGO 내부에서도 또 다른 배신의 조짐이 드러났습니다. 제가 서울에서 찍은 테스트 영상이 제가 동의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익명의 계정을 통해 유럽 해운 포럼 게시판에 유출된 것입니다. 영상을 확인한 윤호 대표는 말없이 화면을 보다가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누군가 내부에 있습니다. 아마 라파엘라 씨 주변에도. 설마 NGO 아네요? 저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NGO는 저에게 가족 같은 존재였거든요. 하지만 되돌아보면 기술 협력에 부정적인 의견을 강하게 주장하던 몇몇 간부들이 떠올랐습니다. 그들은 늘 중립성을 이유로 한국 기술 도입에 반대했지만 실제로는 기득권 기업들과 얽힌 이해관계 때문이었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윤호 대표와 단둘이 회의실에 남았습니다. 기술은 충분히 준비됐지만 세상은 아직 이 기술을 받아들일 준비가 안 되어 있다는 사실이 뼈저리게 느껴졌어요. 윤호 대표님, 우리는 무엇을 위해 이 기술을 개발한 걸까요? 제 질문에 윤호 대표는 조용히 창밖을 바라보다가 말했습니다. 바다를 위해서요. 그리고 사람들을 위해서요. 돈이 아니라 세상을 바꾸기 위해 만든 기술입니다. 그 마음이 흔들리면 우리도 그들과 다를 게 없겠죠. 그 말에 저는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도 한때는 기술보다는 메시지를 전하는 데만 집중했어요. 그런데 이제는 알 수 있었습니다. 기술이란 바꿀 수 있는 힘이 있을 때 그것을 누구의 손에 쥐어주느냐가 중요한 일이라는 것을요. 며칠 후 부산에서의 국제해양기술 시연회가 코앞으로 다가왔고 오션리브 팀은 마지막 점검에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또 다시 위기가 닥쳤습니다. 시연회 전날 밤
연구소 보안 시스템이 갑자기 작동을 멈추었습니다. 기술 서버가 재부팅되었고 제어 프로그램 일부가 초기화된 것입니다. 급히 복구를 시도한 결과 다행히 핵심 코드에는 손상이 없었지만 블루서클 드론의 원격 조종 기능이 비활성화되어 있었습니다. 윤호 대표님, 의도적인 해킹입니다. 시연회 당일 로봇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도록 한 흔적이 분명합니다. 그런 방법은 직접 조종입니다. 사람이 드론을 수동으로 조종하는 방식이죠. 그 말을 한 사람은 연구소의 청년 개발자 유세준이었습니다. 그는 처음부터 이 드론 프로젝트에 참여한 핵심 인물이었고 수많은 테스트를 직접 수행해왔습니다. 하지만 시연회처럼 전 세계 관계자들 앞에서 직접 조종을 한다는 건 그 자체로 엄청난 부담이자 위험이었죠. 할 수 있겠습니다. 저는 매일 이 드론을 움직이며 수천 번의 시뮬레이션을 했습니다. 윤호 대표는 그를 바라보더니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믿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마음속으로 외쳤습니다. 제발 이 기술이 제 역할을 해주세요. 아니, 우리가 바다를 구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시연의 날 아침, 저는 무대 뒤에서 조용히 숨을 고르고 있었습니다. 세계 30여 개국의 해운사 대표들, 유엔 관계자들, 그리고 블루웨이브 CEO까지 모두가 이 기술이 성공할지 실패할지를 지켜보고 있었죠. 무대 위에 올라선 윤호 대표가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오늘 여러분 앞에서 바다가 어떻게 달라질 수 있는지를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청년 개발자 유세준이 직접 조종 장치를 손에 쥐고 블루서클 드론을 바다로 출격시켰습니다. 세상을 바꾸는 기술은 그것을 만든 이들의 진심에서 비롯된다고 믿습니다. 드론이 바다에 들어가는 순간 수많은 사람들의 시선이 스크린으로 집중됐습니다. 조종을 맡은 유세준 개발자는 작은 숨도 내쉬지 않고 손끝에 집중하고 있었고 그의 눈빛은 누구보다 진지했습니다. 드론은 조용히 수면 아래로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곧 모니터에는 250m급 대형 선박의 선체가 선명히 비추어졌어요. 바다 속은 생각보다 어두웠고 선체에는 정말로 따개비와 해조류가 빽빽이 붙어 있었습니다. 그 순간 드론이 선체에 밀착되며 회전 브러쉬를 작동하기 시작했습니다. 스크린을 보던 사람들이 동시에 탄성을 질렀습니다. 드론이 지나간 자리는 마치 새로 칠한 철판처럼 깨끗하게 변했어요. 부착물이 떨어져 나가고 원래의 매끈한 선체가 드러나자 관중석에서는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이 장면은 시연회의 첫 번째 임무표준 수심에서의 정밀 청소 작전의 완벽한 성공을 의미하는 순간이었습니다. 두 번째 임무는 난류 구역에서의 안정적 작동이었습니다. 이는 지금까지 어떤 자율 장비도 해내지 못했던 영역이었죠. 물살이 강하게 치는 구간에서 드론이 회전하거나 흔들리지 않고 청소를 할 수 있느냐가 관건이었습니다. 유세준은 잠시 조종기를 내려다보더니 말했습니다. 지금부터 수동 제어에서 AI 보조 모드로 전환합니다. 그리고 신중하게 버튼을 눌렀습니다. 드론은 곧 회오리치는 바닷속에서 중심을 잃지 않고 선체에 고정됐고 회전 브러쉬와 흡입 장치가 동시에 작동했습니다. 수조 테스트 때 봤던 기능들이 실제 현장에서도 그대로 재현되는 모습을 보고 저는 온몸에 소름이 돋을 정도였습니다. 그 순간 제 옆에 있던 블루웨이브의 고위 관계자가 중얼거리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이건 혁명이군. 마지막 미션은 가장 극적이었습니다. 경쟁사 블루웨이브가 개발한 드론과의 실시간 비교 테스트였어요. 같은 조건, 같은 선체, 같은 난이도의 공면. 블루웨이브의 드론이 먼저 도전했지만 90도 이상 꺾인 선체 공면에서 미끄러져 버렸습니다. 3번이나 시도했지만 결국 실패로 끝났고 블루웨이브 측의 관계자는 자리에서 침묵한 채 고개를 숙이고 말았습니다. 이제 오션리브의 마지막 도전이 남았습니다. 세준은 숨을 고르고 조용히 조종 스틱을 조작했습니다. 드론이 천천히 공면을 타고 올라갔고 곡선의 최고점에 도달해 정확히 중심을 잡았습니다. 그 순간 관중석에서 우레같은 박수가 터졌고 저는 목이 메어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토록 많은 비웃음과 방해를 견디고 지켜온 이 기술이 드디어 세상에 인정받는 순간이었어요. 시연이 끝난 직후 기자들의 질문이 쏟아졌습니다. 이 기술이 전 세계 해운업계에 미칠 영향은 얼마나 될까요? 탄소 절감 효과가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인지요? 한국 기술이 향후 글로벌 표준이 될 가능성은? 그 자리에서 제가 마이크를 들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이 기술은 청소 기계가 아닙니다. 바다를 위한 기술이며 인류의 미래를 위한 해답입니다. 지금 이 순간
바다를 구하고 싶은 진심이 기술이라는 형태로 태어난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술은 한국에서 시작됐습니다. 다음 날 세계 언론은 일제히 이 시연회를 대서특필했습니다. CNN은 한국 기술, 해운업계의 판도를 바꾸다고 보도했고 BBC는 부산, 해양 기술의 수도로 떠오르다는 제목으로 기사화했죠. 가장 인상 깊었던 건 TIME즈의 커버였어요. 제목은 단 한 문장이었습니다. 한국이 멈추면 바다가 멈춘다. 이후 상황은 숨가쁘게 전개됐습니다. UN 해양환 경기구 UNEP는 오션리브의 기술을 공식 탄소 저감 인증 기술로 채택했고 국제해사기구 IMO는 이 기술을 2026년 환경규제 대응 표준 기술로 권고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리고 저희 모국인 브라질을 포함해 전 세계 43개국이 한국과의 공동 개발 및 보급 협약서에 서명했어요. 그 서명식은 다시 부산에서 열렸고 연구소의 모든 연구원들과 개발자들이 함께 참석했습니다. 청년 개발자 유세주는 눈물을 글썽이며 이렇게 말했어요. 저희의 꿈이 세상을 바꿨습니다. 오션리브는 글로벌 파트너십을 맺으며 폭발적인 성장세를 기록했지만 윤호 대표는 여전히 수수한 복장과 조용한 말투로 일관했습니다. 기술의 가치는 그걸 통해 누가 살아나느냐로 결정됩니다. 바다를 살리고 그 바다와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을 위해 우리는 기술을 계속 개발할 것입니다. 저는 부산에 정착하기로 결심했습니다. 한국어도 배우기 시작했고 김치찌개와 떡볶이를 즐기게 되었으며 무엇보다 한국인들의 진심과 끈기에 매료되었습니다. 이 나라가 가진 끈질김과 정직한 기술력이 결국 세계를 구한 것입니다. 2년 후 오션리브는 차세대 해양 청소 시스템인 블루서클 2.0을 발표했고 완전 자율항해와 AI 기반 판단 기능을 탑재한 이 기술은 곧 UN의 기후 기술 혁신상을 수상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윤호 대표가 저에게 조용히 말했습니다. 라파엘라 씨, 우리는 아직 시작 단계일 뿐이에요. 그 말이 맞았습니다. 기술은 계속 진화했고 우리는 이제 심해 탐사, 산호초 복원, 해수면 상승 대응 프로젝트까지 확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항상 한국의 기술과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저는 매일 아침 부산 앞바다를 바라보며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날 그 작은 연구소의 문을 열지 않았다면 아마도 지금쯤 바다는 조금 더 고통받고 있었을지도 모르겠죠. 하지만 이제 저는 확신합니다. 한국이 멈추지 않는 한 바다는 계속 숨을 쉴 수 있다는 거요. 그리고 저는 그 역사의 한 페이지가 될 수 있어 진심으로 영광이었습니다. 오늘의 사연 어떻게 들으셨나요? 죽어가던 바다를 살린 건 거대한 자본도 오래된 강대국도 아니었습니다. 바로 조용하지만 강한 열정으로 기술을 만들어낸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이었죠. 작은 연구소에서 시작된 한국의 기술이 이제는 전 세계 바다를 지키는 표준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기술을 만든 사람들은 모두 우리 이웃과 같은 평범한 청년들이었습니다. 한국이 멈추면 바다가 멈춘다. 이 문장이 세계의 진실이 되는 그날까지 우리의 기술과 이야기가 더 널리 퍼질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립니다. 실시간 감동에서는 여러분과 함께 더 많은 감동 사연을 들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